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수원에 사는 50대 여자입니다. 매일 사연을 듣기만 하다가 저한테도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일이 일어나서 이렇게 제보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권선징악 사자성어 아시죠? 저는 사실 어릴 때 학교에서 권선징악 얘기를 많이 들었으나 직접 경험은 딱히 해본 적이 없었어요. 생각해보면 너무 평범하게 살아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이번에 정말 말 그대로 나쁜 사람이 벌을 받고 착한 사람이 복을 받는 얘기가 저한테도 일어나서 제보하게 되었어요. 바로 저희 시댁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정확히는 아주버님 아내인 형님이요. 저는 사실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었거든요. 저는 그냥 남편과 대학에서 처음 만나서 연애하고 결혼했어요. 인생 첫 남자친구였고 남편도 제가 첫 여자친구였어요. 서로 신입생 동기로 만나서 그렇게 한 번도 헤어지지 않고 그대로 결혼하게 됐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정말 무던한 편이었어요. 정말 너무 평범하게 살아왔고 결혼도 그냥 정말 무탈하게 진행되었어요. 양가에서도 같은 대학이고 오래 사귀었으니 서로 마음에 들어 하셨고 남편도 저도 예민하지 않고 무난한 성격들이라 정말 평생 이렇게 재미없지만 고요하게 살아갈 줄 알았어요. 사실 제가 남편과 결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는 무심함 때문이에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제 친구들은 다정한 사람이 최고라고 하던데 저는 이상하게 남편의 무심함과 예민하지 않고 무던한 모습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시댁을 처음 인사 갔을 때가 기억나요. 남편은 아버지가 초등학교 때 돌아가셨다고 미리 저에게 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홀로 살아 계셨고 형이 한 명 있는데 그 형은 결혼해서 나가 산다고 했어요. 딱 저 말만 듣고서는 사실 걱정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홀 시어머니는 힘들 수도 있다고 주위에서 그랬거든요. 그러나 시어머니의 첫인상은 굉장히 화끈하셨어요. 드디어 미영이가 우리 며느리가 되는구나. 진짜 가족이 되다니 너무 기쁘다. 오래 만났고 제가 남자친구 군대도 다 기다려주어서 시어머니는 저를 굉장히 예뻐하셨어요. 말은 그렇게 많지 않으셨지만 홀로 형제를 키워서 그런가 마냥 호락호락하지는 않으셨어요.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지방에서 혼자 큰 식당을 운영하고 계셨어요. 남편이 초등학교 다닐 때는 그냥 작게 동네에서 하는 백반집이었대요. 그런데 워낙 성격도 좋으시고 음식 맛도 좋으니까 가게가 점점 커져서 지금은 정말 큰 식당을 하고 계셨어요. 그 동네 사람이면 이름만 들어도 아는 그런 유명한 지역 맛집이요. 옆 지역에서도 놀러 오면 꼭 들르는 그런 큰 식당이었어요. 방송에도 몇 번 나와서 웨이팅까지 해서 먹는 그런 식당이랍니다. 사실 이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친언니가 있는데 언니가 걱정을 많이 했어요. 식당을 하는 홀 어머니면 제가 수시로 찾아가서 식당 일을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그랬었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저에게 단 한 번도 도와달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애초에 제가 가서 도와주지 않아도 직원들이 워낙 많으니 제가 가지 않아도 됐었고요. 생각보다 많이 큰 식당이었어요. 저는 오히려 어머님 식당이 너무 커서 놀랐던 기억도 나요. 남자친구가 전혀 티를 내지 않아서 몰랐었어요. 남편의 형은 성격이 남편과 비슷했어요. 무난했다는 말이에요. 형제가 둘 다 예민하지 않고 말도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주버님은 매우 바쁘셨죠. 그래서 잘 볼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무난한 성격들 덕분에 시어머니는 홀로 형제를 키우면서 엄청나게 힘든 일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뒤에서도 말하겠지만 사실 시어머니는 정말 최고랍니다. 제가 다른 복은 없어도 시어머니 복은 정말 많아요.
단순히 재력만 좋으셨던 게 아니고 성격도 정말 좋으셨어요. 이건 뒤에 가서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제가 시댁에 가서 제일 놀랐던 게 뭔지 아세요? 시어머니도 형도 남편도 평범했는데 형님, 그러니까 남편 형의 아내가 정말 놀라웠어요. 왜냐면 정말 제가 이제까지 봤던 사람 중에 제일 밝았어요. 저를 보자마자 어머, 동서될 분이세요? 정말 반가워요. 얼마나 제가 기다렸는지 몰라요. 하시면서 반겨주셨어요. 사실 이미 결혼한 친구들이 저한테 고부 관계보다 더 스트레스 받는 게 같은 며느리 관계라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언니도 저한테 형님이 이미 있다고 하니까 걱정했었어요. 제 성격에 당하고 살 수도 있다고 무슨 일 일어나면 자기한테 말하라고 했었죠. 그런데 저를 처음 보자마자 저렇게 반겨주셔서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친언니한테도 자랑도 할 정도로요. 어머, 동서, 친언니가 있어요? 그럼 더 잘됐다. 언니처럼 편하게 대해줘요. 형님은 정말 텔레비전에 나오는 연예인들보다 성격이 밝더라고요. 저는 낯을 굉장히 많이 가리는 편이라 시댁 가족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하나 정말 걱정이 많았어요. 하지만 어머니도 저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고 형님도 저를 반겨주시니 결혼 초반에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남편한테 듣기론 형님은 그 지역 토박이래요. 그래서 남편 어머니의 식당이 커가는 것을 다 직접 보고 자랐다고 하더라고요. 아주버님과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알던 사이였고요. 그래서 시댁에 갈 때 형님이 있을 때와 없을 때는 확실히 분위기가 달랐어요. 시어머니가 혼자 산다고 제가 말했잖아요. 형님은 혼자 사시는 시어머니에게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이틀에 한 번씩은 찾아갔대요. 찾아갈 때마다 먹을 것도 사가고 가서 어머님 맛있는 것도 많이 사드리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혼자 주택에 사셨었는데 주택 사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관리를 엄청나게 해줘야 하잖아요. 손이 너무 많이 가서 힘든데 그런 사소하게 챙겨야 하는 것도 형님이 하셨대요. 게다가 여행도 둘이 다녔대요. 제주도 여행을 시어머니와 며느리 둘이 가는 게 가능한 건가요, 여러분? 심지어 그런 제안들은 다 형님 입에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챙기니 저는 슬슬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희 시어머니 성격상 저한테 절대 뭐라 눈치 주시는 분은 아니세요. 그래도 제가 아무리 묻어내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형님이 매번 저렇게 나서니까 나도 같은 며느리 입장에서 눈치가 보였어요. 그 누구도 저에게 너도 좀 챙기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그냥 저렇게 행동하니까 슬슬 불편해지더라고요. 친구들한테 말하니 형님이 고단수라고 하던데 그때는 그 말이 뭔지도 몰랐어요. 언젠가 너무 신경 쓰여서 남편에게 말했던 적이 있어요. 여보, 그런데 형님 저러시는 거는 아주버님이 시킨 건 아니겠지? 형이 누구한테 저렇게 시킬 사람 아니야. 그냥 형수 혼자 저러는 거야. 당신은 너무 저기에 신경 쓰지 않아도 돼. 무시하려고 해도 같은 며느리니까 조금 불편한 건 사실이야. 당신은 여자가 아니라 완전히 내 마음을 모르겠지만 말이야. 당신 나처럼 무던한 줄 알았는데 아니네? 아니, 이 사람이 진짜 왜 이래? 장난이야. 그런데 정말 무시해도 돼. 형수 저러는 거 당신은 딱 보면 모르겠어? 어머니 가게 물려받으려고 저러는 거잖아. 식당이 가면 갈수록 더 유명해지고 있잖아. 그거 노리고 저러는 거야. 이제야 해답이 보이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었는데 바로 가게를 노리고 시어머니에게 잘해준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남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얘기를 듣고 보니 그럴 수 있는 이야기더라고요. 사실 시어머니는 식당이 커서 요리를 하거나 서빙을 하시지는 않아요. 이미 직원들이 수십 명은 근무 중이라 정말 딱 계산만 하시거나 혹은 오픈 때랑 마감 때만 나가세요. 만약 형님이 가게를 이어간다면 고생은 안 하고 편하게 돈만 만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미 다 키워놓은 가게니까요. 그리고 정말 날이 갈수록 커져서 다른 지역에서도 분점을 내자고 계속 식당에 찾아오곤 했어요. 이렇게 큰 식당을 물려받게 된다면 정말 말 그대로 돈다발 위에 앉게 되는 상황이었어요. 어쨌든 남편 말대로 저와는 상관이 없으니 나는 나대로 살아야지 생각했는데 이런 비교되는 마음은 제가 아이를 낳고 나서는 더 심해졌어요. 아주버님과 형님에게는 아들이 한 명 있었어요. 그리고 저도 몇 년 뒤에 똑같이 아들을 낳았고요. 같은 성별이라 둘이 친하게 지냈고 형님과도 자연스럽게 더 자주 만나게 되었어요. 아주버님이 워낙 바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집에 잘 없으셨어요. 형님이 우리 집에 놀러 오면 같이 애들도 공동 육아를 하고 밥도 먹이며 친하게 지냈었죠. 친언니한테도 형님이 잘 챙겨줘서 너무 좋다고 말했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형수 진짜 대단해. 아기를 어떻게 매일 보여줘?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형님하고 일주일에 2번은 만나는데 저한테는 시어머니 얘기를 전혀 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무슨 말이냐고 남편에게 물어봤더니 형님이 글쎄 시조카를 매일 시어머니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가게로 찾아가서 보여줬대요. 찾아갈 수 없으면 영상통화로 보여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안부 인사 겸 매일매일 연락한다던데 저는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제가 형님에게 시어머니한테 언제 찾아가 볼까 얘기해도 그냥 아무 말 없이 웃길래 저도 그냥 넘겼었거든요. 저한테는 그래놓고 뒤로는 매일 시어머니를 찾아가고 있었다니 조금 배신감도 들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싫은 소리를 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전혀 몰랐었죠. 오히려 시어머니는 저에게 임신했을 때부터 정말 많이 챙겨주셨어요. 몸에 좋다는 온갖 귀한 음식들도 사주시고 용돈도 많이 주셨어요. 심지어 제가 부담스럽게 느낄까봐 다 남편을 통해서 전해주셨죠. 오죽하면 제가 친정 엄마께 시어머니 자랑도 했어요. 친언니에게도 나 다른 건 몰라도 시어머니 복 하나는 타고났다고 했을 정도로요. 제 친언니도 인정할 정도였어요. 시어머니는 신기할 정도로 알아서 필요한 것 때가 되면 다 챙겨주셨거든요. 저는 정말 시어머니가 저렇게 행동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면서도 또 죄송스러웠어요. 그러면서 아무리 시어머니가 묻어나시더라도 저렇게 형님처럼 지극정성으로 대하는 것과 아닌 것은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신혼 때 비교됐던 마음이 훨씬 커지게 되었죠. 그래도 형님이 혼자 저러는 걸 누가 말리겠어요. 그냥 사람 자체가 챙기는 거 좋아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며 좋게 생각하려고 노력했죠. 이 뒤로 종종 잊을만 하면 형님은 저랑 비교되는 행동을 했어요. 아무리 제가 좋게 생각해 보려고 노력해봐도 형님이 저렇게 나오시니 자꾸 마음이 속상하더라고요. 자꾸 제가 부족하게끔 보이더라고요. 저도 나름 노력한다고 하는데 형님에 비하면 보잘것없어서 그게 속상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남편이 저렇게 행동하는 거 언제까지 갈 것 같냐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걷자고 해서 위안으로 삼았죠. 형님은 저를 대놓고 미워하거나 견제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하지만 은근히 저러니까 제가 화내기도 애매하더라고요. 그렇게 오묘한 사이로 아이들도 점점 커갔고
저도 중간에서 눈치가 조금 보이긴 했지만 남편만 믿고 의지하며 잘 지냈었어요.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자 더 바빠져서 저도 어느 정도 내려놓고 살고 있었죠. 이렇게 말하니까 저는 시댁에 못해준 것처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아니랍니다. 저희 친정에서도 시어머니가 혼자 사시니까 많이 챙겨주라 말씀하셨고, 저도 시어머니가 싫지 않고 오히려 잘 만났다고 생각해서 나름 도리는 하던 상황이었어요. 형님처럼 매일 연락은 하지 못해도 주기적으로 찾아갔었고, 명절이나 생신 때에도 섭섭하지 않게 챙겨주었어요. 다만 형님처럼은 못해줬다 이거죠. 둘이 여행을 간다거나 그런 거요. 저도 나름 노력을 하고 있었지만 정말 저렇게 과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나오면 어쩔 수 없이 비교가 되니까 그게 힘들었다는 말이랍니다. 그리고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저는 시어머니를 정말 좋아해요. 제가 진짜 다른 건 몰라도 시어머니 복은 확실히 있는 편이라고 자부해요. 제 성격이 워낙 조용하고 내성적이어서 때때로 형님 기분을 따라가기 힘들었는데 시어머니는 단 한 번도 비교하시거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사실 당연히 사람이니까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좋잖아요. 당장 제가 시어머니라고 생각해봐도 저는 저한테 잘하는 며느리가 더 예쁠 것 같거든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저에게 내색 한번 하신 적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참 감사해요. 아무튼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저녁 먹다가 얘기를 꺼냈어요. 형수가 어머니한테 식당 옆에 카페 하나 차리고 싶다고 했대. 갑자기 무슨 카페? 말 그대로 식당이 백반집이니까 옆에서 카페 차리면 서로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랬다네. 어머니는 그거 듣고 당신이 돈 내주신다고 했나 봐. 아, 그래? 잘 됐네. 자기는 괜찮아? 뭐가? 형수한텐 카페 차려주는데 자기한테는 아무것도 없잖아. 나는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운명인가 보지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하자 남편은 크게 웃었어요. 저의 이런 점이 좋다나 뭐라나. 그런데 진심이었어요. 저는 어머님이 형님한테만 카페를 차려주셔도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이미 시어머니는 저한테 충분히 잘해주셨어요. 여기서 오히려 더 바라는 게 민망해질 정도였어요. 그런데 어머님도 저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아가, 만약 너도 카페 차리고 싶으면 언제든지 말해라. 카페가 아니어도 좋으니 뭐든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 저는 정말 괜찮아요, 어머님. 너는 애가 왜 이렇게 욕심도 없고 착하기만 하니? 저는 진짜 괜찮았는데 옆에서 오히려 난리가 나더라고요. 심지어 어머님 가게에 찾아가도 직원분들이 저를 보면 괜찮냐고 그러더라고요. 형님은 그렇게 신이 나서 카페를 열었어요. 저도 가서 몇 번 도와주었는데 형님이 종종 그러더라고요. 동서도 좀 몇 번 가서 얼굴 비추고 가게 하나 열어달라고 해. 저는 정말 그냥 이대로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형님은 그게 아니었나 봐요. 심지어 카페를 열고 나서는 더 심해졌어요. 아예 붙어 있겠다. 틈만 나면 식당으로 가서 시어머니한테 갔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식당이 정말 지역 명소가 되어서 주변에 카페와 식당들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형님이 카페를 바로 옆에다 차리니 자연스럽게 매출도 많이 올랐어요. 또 같은 식구가 하는 거니까 단골분들도 많이 찾아주셨어요. 사실 저는 저 정도로 노력하면 식당 그냥 물려받았으면 좋겠더라고요. 형님은 카페를 열고 눈에 띄게 얼굴이 좋아졌어요. 하고 다니는 차림도 많이 달라졌고요. 사람이 여유가 생기니까 하고 다니는 행세가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저한테 형님은 가끔 흘러가는 말로 동서, 돈이 최고야. 이렇게 말했던 게 기억이 나요. 아무튼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남편이 이번엔 시어머니가 형님 어머님한테도 가게 하나를 열어줬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가게냐고 물어보니까 옷가게래요. 형님 친정이 여유롭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저는 형님도 형님이지만 시어머니도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느리는 아들하고 같이 사니까 가게를 차려줄 수 있지만 사돈까지 챙기시다니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형님도 정말 대단했어요. 저는 친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대놓고 우리 친정 도와달라고 말 못할 것 같은데 형님은 시어머니한테 부탁도 잘하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형님은 아이를 사립학교에 보내고 싶었나 봐요. 시어머니한테 부탁해서 아주 비싼 학교에 보냈어요. 어머님이 우리 아이도 저 학교에 보내라고 하셨지만 저는 그냥 평범하게 키우고 싶어서 거절했어요. 아이가 커가면서 형님의 사치도 점점 심해졌어요. 저는 그냥 아이는 아이답게 키우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형님은 아니었나 봐요. 어디서 처음 듣는 브랜드의 옷을 입히고 어디 학원을 보내야 하고 그런 게 굉장히 심했었어요.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또 엄청나게 지원해 주셨죠. 그리고 시어머니의 식당처럼 형님의 카페도 장사를 잘하는지 많이 바빠졌어요. 제가 몇 번 찾아갈 때마다 직원들도 꽤 많이 보였어요. 카페 옆으로는 호프집이 있었어요. 젊은 남자 사장이 하는 곳이었는데 저와 남편도 종종 갔었던 기억이 나요. 분위기도 굉장히 좋아서 몇 번 찾아갔어요. 형님도 카페 바로 옆에 있는 가게니까 자주 가더라고요. 그래서 다 함께 일 끝나고 맥주도 마시고 그랬어요. 그렇게 카페 장사가 잘 되면 좋은 일이니까 저는 잘 됐다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형님은 제 생각보다 돈을 정말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카페를 열고 장사가 조금 되자 대놓고 사치를 부리기 시작했어요. 차도 좋은 것으로 새로 바꾸고 집도 이사가고 입고 다니는 옷도 바뀌었어요. 남편이 어느 날 저녁 먹다가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형수 돈 좋아하는 건 알겠는데 너무 노골적이라 보기 안 좋아. 그 말을 듣고 생각을 해봤어요. 형님이 아무리 카페가 잘 된다고 하더라도 하고 다니는 것은 그 이상이었거든요. 남편이 살짝 말해주기론 아주버님도 알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버는 만큼 쓰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정도가 심하게 지나치니까 보기 안 좋았어요. 심지어 어머님 식당에 가서도 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도 어머님이 그 지역에서 몇십 년 동안 키워온 식당인데 좀 너무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님이 자기한테 카페도 차려주고 친정에도 옷가게를 차려주니까 완전 자기 세상이 된 거죠. 형님은 그것을 숨길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가 돈이 많으니까 여기저기 자랑도 많이 했고요. 여행도 정말 많이 다니더라고요. 이상했던 건 그렇게 놀러 다니는데 아주버님하고 시조카는 같이 데리고 다니지 않는 거예요. 혼자 뭐가 그리 좋은지 잘 놀러 다니더라고요. 카페가 잘 되면서 시어머니를 찾아가는 것도 빈도가 많이 줄었다고 해요. 남편은 그걸 보고 저럴 줄 알았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내색조차 하지 않으셨고요. 그래서 시조카가 오히려 종종 우리 집에 와서 같이 밥도 먹곤 했어요. 제가 엄마는 어디 가셨냐고 물어봐도 시조카는 그때마다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뭘 하고 돌아다니길래 애도 방치하고 저러는 건지 의아했어요. 그렇게 노골적으로 잘하더니 이제 받을 만큼 받으니까 저러고 돌아다니는 건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가족만 그렇게 생각한 것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식당에 가서 일손을 도우려고 하면 오히려 단골 손님들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둘째가 제대로 된 사람이지. 첫째 며느리는 이제 살 판난 게 보여. 그럴 때마다 저는 그냥 웃기만 했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시어머니가 상처받지 않으셨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간식을 먹이고 학원에 보내자마자 연락이 왔어요. 동서, 지금 어디야? 큰일 났어.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 빨리 병원으로 와. 주소 문자로 보내줄게. 형님의 전화였어요. 어머니가 쓰러지셨다길래 너무 놀라서 일단 남편에게 전화로 상황 설명을 했고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너무 놀랐어요. 정말 손이 덜덜 떨려오더라고요. 설마 돌아가시는 건 아니겠지 생각하며 마음 졸였죠. 택시를 타고 불이 나게 달려간 병원에는 형님 혼자 있었어요. 그런데 평소와 달리 형님은 침착하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더 놀라서 당황한 채로 여기저기 이상은 없냐고 간호사들에게 물어보고 있었어요. 1인실로 옮기고 겨우 진정하고 있는데 의사 말을 들어보니 원인은 아직 모르겠으나 일단 깨어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검사 결과를 보니 막 엄청나게 몸에 이상은 없지만 깨어날 때까지 옆에서 간호는 필수라고 말을 하길래 알겠다고 했어요.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 설명을 하고 병실로 들어왔는데 형님이 저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형님은 확실히 평소와는 달랐어요. 저는 정말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요. 동서, 나는 어머님 간호 절대 못해. 정말 죽어도 못해. 동서가 좀 했으면 좋겠어. 내가 500만 원 줄게. 그걸로 간호 부탁해? 내가 그동안 어머니한테 잘했던 거 알지? 이제 동서가 좀 노력해봐. 저는 저 말을 듣자마자 너무 당황스러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형님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노인네 매일 찾아가고 옆에서 가게 하면서 챙기고 둘이 여행 가느라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었는데. 아휴, 잘됐다. 설마 동서, 어디서 본 건 있어가지고 유류분 주장할 거 아니지?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돼. 어머님 식당이 생각보다 정말 매출이 좋더라. 얼마나 돈이 되겠어. 그동안 고생했던 거 보상받을 생각하니까 너무 좋다, 동서. 도대체 언제 가시나 했더니 이제 가시네. 제가 알던 형님이 맞나 싶어서 정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제까지 그렇게 시어머니를 챙긴 사람이 맞나 싶었어요. 정말 지극정성으로 챙기더니 막상 시어머니가 쓰러지니까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 남편 말대로 정말 재산을 노리고 행동한 게 맞았어요. 동시에 정말 괘씸한 마음이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형님에게 해준 게 얼만데 저러는 건지 정말 너무하다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가 받기만 한 것은 아니잖아요. 형님한테 카페도 차려주고, 아니 심지어 형님 친정 가게까지도 차려줬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죠? 그리고 시어머니는 며느리들에게 정말 잘해주셨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아들들보다 며느리들에게 더 잘해주셨던 것 같아요. 단순히 물질적으로만 지원해준 것도 아니고, 저는 살면서 제사나 명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던 적 한 번도 없었어요. 항상 시어머니는 귀찮은 거 절대 시키지 않으셨거든요. 오히려 저희에게 힘든 거 있으면 말하라고 하셨죠. 그리고 시어머니는 저희 친정에도 정말 잘해주셨거든요. 형님 친정에 가게 차려주시면서 저에게도 넌지시 물으셨어요. 물론 저는 괜찮다며 거절했지만 시어머니는 한 달에 한 번은 저희 친정에 선물을 보내셨어요. 이 외에도 제가 현실적인 고민으로 힘들어할 때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저는 물론 남편이 좋아서 결혼한 거지만 시어머니와 가족이 되어 즐거웠어요. 정말 저에게 시어머니는 그런 존재였어요. 제 친구들도 저희 시어머니 같은 분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받을 거 다 받아놓고 저러면 안 되지 않나요? 저는 또 할 말은 제대로 하는 성격이라 바로 형님에게 말했어요. 형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어머님 간호야 제가 할 수 있지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뭐야, 이제 와서 착한 척해? 왜 이래? 그동안 나만 가게 열어서 배 아팠구나? 그러니까 이번에 잘하라는 거야. 조언해주는 건데 왜 그래? 진짜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 있나요? 아주버님과 남편도 병원에 도착해서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냐고 묻길래 의사가 말한 대로 원인은 모르겠으나 눈 뜨실 때까지 일단 기다려야 된다고 말했어요. 다행히 몸에 긴급한 병이 있는 것은 아니니 안심하라고도 말했죠. 저는 형님이 저렇게 말했다는 것을 남편에게 말할지 말지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하지만 확실했던 것은 저런 소리를 들어버린 이상 시어머니 간호는 제가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일단 남자들을 돌려보내고 제가 형님에게 말했어요. 형님, 돈 안 주셔도 돼요. 어머님 간호는 제가 할 테니까 가서 일 보세요. 동서, 이래놓고 나중에 딴소리 하면 안 돼. 알지? 저는 재산 필요 없어요. 식당 물려받을 일도 없고요. 정말 궁금하시면 남편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정말 진심이었어요. 형님도 나가고 시어머니를 보는데 마음이 아팠어요. 남편이 빨리 죽고 혼자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작은 백반 가게에서 저렇게 지역 맛집이 될 때까지 얼마나 고생하셨을까요? 또 며느리가 저렇게 앞뒤가 다를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것도 모르고 카페까지 차려주고 며느리 친정에까지 가게를 차려주다니 정말 저는 시어머니가 안쓰러웠어요. 지금의 그런 호탕하신 성격도 어쩌면 혼자 힘들게 사셨으니 만들어진 성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식들에게 절대 짐이 되는 분도 아니고 오히려 잘해주려고 노력하시는 분이거든요. 며느리들한테는 더욱 잘해주시죠. 형님이 저렇게 뒤통수를 치다니 제가 더 화가 나서 온몸이 부들거리더라고요. 남편에게 말하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그냥 저 혼자 알고 싶었어요. 형님이 저렇게 앞뒤 다르다는 것을 남편도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었으니 굳이 나서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저는 시어머니가 그냥 이 사실을 모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무슨 병이 있으셔서 쓰러지신 게 아니고 정말 원인 불명으로 의식이 없으신 상태였어요. 그래서 얼핏 보면 주무시는 것 같았죠. 의사 말에 의하면 그냥 정신적 충격을 받아 잠시 잠이 든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암에 걸렸다던가 뭐 특별히 어디가 안 좋아서 쓰러지신 건 아니고 정말 정신적인 문제라고 했어요. 스스로 일어나실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간호는 딱히 힘들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너무 심심해서 아들도 병원으로 종종 불러서 할머니에게 말 걸어보라 하고 그랬어요. 남편이 저한테 고맙다고 말했지만 제가 하는 건 그냥 정말 옆에서 어머니가 눈을 뜨는지 안 뜨는지 지켜보는 것이어서 힘들지는 않았어요. 형님은 시어머니가 쓰러져서 병원에 있는 동안 저에게 어떠한 연락도 없었어요. 가끔 오히려 아주버님이 방문하셨죠. 아주버님은 굉장히 바쁘신 분이셨는데 짬을 내서 시어머니를 보러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형님 얘기를 먼저 꺼내고 싶지 않아 일부러 말을 안 했는데 아주버님이 오히려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집사람 혹시 안 들렸나요? 아까 병원 간다고 그러던데. 그래요? 제가 못 봤나 봐요.
형님은 그새 거짓말도 하고 돌아다녔나 봐요. 병원은 무슨... 저는 정말 시어머니가 쓰러지고 형님을 코빼기도 보지 못했어요. 형님을 생각할수록 점점 화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도 그냥 참자 생각하며 넘겼죠. 그러면서 속으로 저렇게는 살지 말아야지 다짐했어요. 친언니에게도 전화해서 형님 욕을 했어요. 돈의 유무를 떠나 사람이 저렇게 앞뒤 다르게 행동하니까 너무 없어 보인다고 욕했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몇 주가 지났을까요? 어머니가 그날따라 조금 이상했어요. 부정적으로 이상하다는 건 아니에요. 뭔가 평소와는 달랐어요. 손가락이 그날따라 움직이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뭔가 표정도 다른 기분이 들더라고요. 마침 형님이 그때 전화가 오길래 얼떨결에 받아서 그대로 말했더니 자기가 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기다렸어요. 그리고 아주버님과 제 남편에게 또 차례로 전화해서 어머님 상태를 설명했죠. 제일 먼저 형님이 병원으로 왔어요. 형님 얼굴도 정말 오랜만에 보는 거였죠. 형님은 도착해서 저를 보고도 그냥 지나치더니 간호사한테 가서 상황을 설명하더라고요. 사람이 변해도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정말 기적적으로 시어머니가 눈을 뜨셨어요. 어머니! 형님은 거의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제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시어머니의 이불을 부여잡고 형님은 그동안 자기가 걱정하느라 너무 속상했다, 가게 일이 손에 잡히지 않더라 등등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반면 시어머니는 평온하셨어요. 저는 형님 보고 진정하라고 하고 일으켜 세웠어요. 시어머니가 깨어났으니 간호사와 의사들이 들어왔어요. 몇 가지 물어보고 이상이 있는지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다행히 시어머니는 건강에 치명적인 이상이 있던 것은 아니었어요. 의사는 오늘 하루 지켜보고 내일 퇴원해도 좋다고 그랬죠. 특별히 나쁜 점은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저는 정말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머님, 그동안 정말 너무 걱정 많았어요. 제가 진짜 밥도 안 넘어가더라고요. 형님이 옆에서 또 걱정을 많이 했다고 말했어요. 그만해라, 듣기 싫다. 그 순간 시어머니가 소리를 지르셨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저렇게 소리 지르시는 것을 처음 봤어요. 그리고 듣기 싫다니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시어머니를 쳐다봤죠. 사실 너무 놀랐어요. 눈 뜨시자마자 저러실 줄은 몰랐거든요. 네가 내 걱정을 해? 그런 사람이 둘째한테 돈 줄 테니까 간호를 시켜? 뭐? 그동안 고생? 내가 그때 다 듣고 있었어. 세상에,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쓰러지셔서 병원에 실려오셨을 때 다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충격적인 말은 뒤에 나오는 말이었어요. 카페랑 사돈댁한테 마련해준 가게도 다 빼라. 명의는 내 명의니까 그냥 내가 다 처분해야겠어. 어머님, 갑자기 왜 이러세요? 갑자기? 내가 너 호프집 사장하고 바람난 거 모를 줄 알아? 그 소리에 옆에서 듣던 제가 더 놀랐어요. 바람이라니, 그것도 호프집 사장하고? 형님은 망부석처럼 굳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네 같이 아파트 들어가는 거 보고 놀라서 쓰러졌는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정말 분통이 터져서 살 수가 없어! 그 순간 아주버님과 남편도 병실에 들어왔어요. 시어머니는 아들들을 보자 눈물을 흘리셨어요. 아이고, 불쌍한 내 아들. 어떡하니 정말.
아주버님과 남편은 이유를 모르니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어쩌다 저런 여우 같은 여자한테 걸렸어. 돈 좋아하는 건 알고 있었는데 바람이 나다니 정말 이게 무슨 일이니? 그냥 돈만 좋아하는 거면 누가 뭐라고 하니? 세상에 호프집 사장하고 바람이 났단다. 시어머니는 저희가 다 같이 있는 곳에서 형님이 불륜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아주버님은 정말 모르고 계셨는지 형님에게 묻더라고요. 형님은 처음에는 절대 아니라고 했어요. 무슨 소리냐고 자기는 너무 당황스럽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어떻게 저한테 그러세요? 제가 이제까지 어머님한테 잘했던 거 어머님이 더 잘하시지 않으세요? 갑자기 불륜이라뇨. 네가 옆가게 사장이랑 여기저기 다닌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내가 한두 번 그런 소리 들은 게 아니야. 네. 알고 보니 형님은 옆 호프집 가게 사장과 바람이 났더라고요. 시어머니 가게가 워낙 지역에서 유명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지역 어디를 가도 시어머니를 알고 계셨어요. 그 가게에 매일 드나드는 형님도 당연히 사람들이 알고 있었고요. 그런데 겁도 없이 바로 옆 가게 사장하고 바람이 났던 거였어요. 게다가 형님이 그 지역 토박이라 형님도 모르는 사람이 없었는데요. 당연히 손님분들이 여기저기서 목격하고 그걸 시어머니한테 전했던 거예요. 형님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증거 있냐고 막 울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말씀하셨죠.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니까? 니네 같은 아파트 들어가는 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형님과 옆가게 사장이 둘이 붙어 다니는 것을 보고 사진을 찍어 시어머니에게 보냈더라고요. 식당이 워낙 오래되다 보니 단골 손님도 매우 많았거든요. 형님은 카페로 번 돈으로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정말 간도 크게 같은 지역 안에서 아파트를 새로 얻어 살고 있었다고 하네요. 그걸 본 사람이 한둘도 아니고요. 워낙 어머님이 식당도 크게 하셨고 형님은 바로 옆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으니 당연히 사람들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게다가 불륜남도 바로 옆 가게에서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으니 식당을 몇 번만 왔어도 알아차리고도 남을 사실이었어요. 바람도 정말 통 크게 하고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 형님은 혼자 여행을 다녔던 게 아니었어요. 불륜남과 여행을 다녔더라고요. 어쩐지 이제야 시조카가 왜 혼자 있었는지 알게 되었어요. 다 알고 나니까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죠. 이걸 옆에서 사람들이 보다 못해서 작정하고 시어머니에게 알렸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이렇게 발뺌할까봐 사진도 몇 장이나 찍어놨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사실 사진까지 갈 필요도 없이 그 아파트에 들어가기만 해도 발각될 사실이었어요. 그 소리를 듣고 시어머니도 긴가민가해서 직접 아파트로 갔고 거기서 형님과 호프집 사장을 보았다고 해요. 충격을 받은 시어머니는 그대로 쓰러지셨죠. 시어머니는 안 그래도 불륜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으셔서 쓰러지셨는데 간호도 못하겠다는 소리를 듣고 일어나지를 못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누워 계셨지만 정신이 완전히 나간 것은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중간에 제가 어머님께 뭐라고 말한 것도 기억하시고 제가 아들을 데려와서 할머니한테 인사하라고 한 것도 기억하셨어요. 그것도 모르고 형님은 오히려 좋다고 더 불륜남과 돌아다녔나 봐요. 그렇게 형님은 증거와 증인들이 너무나 많았고 바로 아주버님은 이혼 소송을 하셨어요. 그동안 그럼 병원에 간다고 하고 호프집 사장이랑 놀러 다닌 거냐고 소리 지르셨죠. 아주버님은 배신감이 장난이 아닌 것 같았어요. 남편도 옆에서 너무 놀랐는지 굳어 있더라고요. 재산을 노리고 저랬던 것은 알고 있었지만
불륜이라는 거는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남편도 그냥 형수가 정신 나간 줄 알았지 저렇게 불륜하며 돌아다닐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고 했어요. 나중에 다 알고 나서야 가지가지 한다고 형수 욕을 했죠. 또 이 좁은 지역에서 간도 크다고 생각했죠. 같은 동네 살면 사실 한 달이 건너면 다 아는 사이잖아요. 카페와 형님 친정에 구해준 가게는 애초에 어머님 명의였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은 저를 따로 불러서 말씀하셨어요. 아가, 네가 카페 이어서 하렴. 어머님, 제가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정말 괜찮아요. 못할 건 또 뭐니? 아니면 명의 변경을 해줄 테니까 가게 나가지 말고 돈만 벌어. 내가 정말 고마워서 그래. 그리고 예전부터 내가 너무 못해준 것 같아 신경 쓰였어. 어머님은 형님이 하던 카페를 저에게 주었어요. 사실 얼떨결에 운영하게 된 거라 아직 많이 부족해요. 제가 직접 나가서 뭘 하지는 않고 문만 여닫고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했지만 그래도 나름 즐기면서 사는 중이랍니다. 형님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그대로 이혼당했어요. 가게는 당연히 뺏겼죠. 사실 형님 사돈 쪽에서 식당에 찾아와서 행패도 부리고 그랬어요. 가게를 줬다 뺏는 게 어디 있냐고 막 따지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런 소리는 바람을 피운 자기 딸한테 뭐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정말 콩 심은 데 콩 난다는 말이 이런 말이구나 싶었어요. 형님은 끝까지 자기 잘못이 없다고 했대요. 저도 남편한테 들은 건데 오히려 법원에서 자기가 피해자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혼자 시어머니 부양하느라 힘들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도 하고 막 이대로 당할 수는 없다고 오열하기도 했대요. 사람이 양심이 없어도 너무 없지 않나요? 시어머니 부양이라니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었어요. 오히려 시어머니가 저희에게 지원을 너무 많이 해주셔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은 했어도 혼자 부양하느라 힘들었다니요. 그런 사람이 카페도 받고 친정 가게도 차려달라고 하나요? 또 이것도 나중에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쓰러지셔서 병원에 계실 때 식당에서 자기가 사장인 것처럼 행동해서 직원들 불만도 매우 많았다고 해요. 시어머니는 직원들에게 절대 막대하지 않았는데 형님은 막 이것저것 시키고 그래서 직원들끼리 만약 형님이 사장이 된다면 그만둘 생각도 있었다고 해요. 시어머니가 쓰러지시기 전부터 형님이 그런 낌새가 보이긴 했었지만 시어머니가 쓰러지고 나서는 더 심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노골적으로 티를 내기도 했었대요. 이 가게 이제 내 거니까 뭐. 이런 말도 서스럼없이 하고 그랬다고 하네요. 정말 사람이 양심이 없어도 너무 없어요. 또 공판에서 들은 내용으론 애초에 시어머니한테 잘했던 이유도 재산을 받아서 바람난 남자와 둘이 살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일부러 카페도 그래서 그 사장 옆에 얻은 거였죠. 둘이 원래부터 알던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형님은 그 지역 토박이였고 남자도 토박이였대요. 어릴 때부터 아예 아주버님과 결혼하기 전부터 알던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충격적이었던 사실은 그냥 결혼 자체가 돈 보고 결혼한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그 지역에서 자란 토박이었잖아요. 작은 백반집이 점점 잘 되니까 그걸 보고 있다가 아주버님한테 다가가서 계획적으로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애초에 사기 결혼이었던 거예요. 재산을 노리고 한 결혼이니 그렇게 시어머니에게 잘했던 거고요. 이 사실은 놀랍게도 불륜남의 입에서 나온 사실이에요. 형님은 불륜남을 만날 때마다 내가 꼭 저 식당 차지하고 말 거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그리고 형님 친정도 다 한통속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옷가게도 얻어내고 이미 다 딸이 계획적으로 접근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대요. 어쩐지 모든 사실이 다 밝혀졌는데도 당황한 티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 한통속이었던 거죠. 이 사실도 저 남자가 양심 고백을 해서 모두가 알게 되었어요. 자기도 그냥 처음엔 가볍게 생각했었는데 날이 갈수록 형님의 행패가 심해지니까 감당하기가 힘들었다고 고백했다네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제일 충격적이었던 게 무언지 아세요? 알고 보니 형님은 저 불륜남과 아이도 가졌다고 해요. 이것도 저 남자의 입에서 나왔어요. 남편은 애초에 형님이 아주버님과 사랑으로 결혼한 게 아니고 계획적으로 접근했던 거니까 놀랍지도 않다던데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시어머니 돈으로 가게를 열고 그렇게 사치를 부리면서 살다가 아이까지 가지다니 정말 이건 너무하지 않나요? 그래도 세상에 거짓은 없다더니 이게 다 들통이 났네요. 남의 돈으로 그렇게 행복하게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더니 잘 됐다 싶었어요. 저러니 시어머니가 쓰러졌던 사실이 형님에게는 얼마나 큰 행복이었겠어요. 형님의 계획은 시어머니가 저렇게 쓰러지면 식당도 카페도 자기 것이 확실히 되는 거고, 그럼 그 큰 돈을 가진 채로 아이를 낳고 불륜남과 살 예정이었나 봐요. 재산을 받고 이혼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때를 기다린 것 같았어요. 하지만 다행히 시어머니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렇게 형님은 재산도 받지 못하고 이혼당해서 지역 자체를 떠나게 되었어요. 더 이상 살 수가 없었죠. 어디를 가도 다 아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이 사건 이후로 저도 한동안은 돌아다니면서 질문을 받느라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도 저는 당당하니까 잘 돌아다녔죠. 하지만 어딜 가도 우리 집 얘기가 나오니 힘들긴 했어요. 제가 힘들어하니까 오히려 시어머니는 저를 위로하셨어요. 아가, 다 무시하렴. 정말 저희 시어머니 대인배 아닌가요? 그리고 형님은 저 불륜남과도 관계가 아예 끝났다고 해요. 그렇게 요란하게 불륜하더니 나중엔 서로를 탓하며 공방에서 싸웠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형님이 어디서 뭘 하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애초에 궁금하지도 않지만 정말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아이를 낳았는지 말았는지도 몰라요. 아주버님도 저희 볼 면목이 없다고 식당은 남편 보고 받으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아주버님은 충격을 많이 받으셨어요. 결혼 자체가 계획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당연히 그럴 것 같아요. 아무리 아주버님이 묻어나셔도 사기 결혼은 충격이니까요. 그래서 남편과 아주버님을 일부러 많이 찾아갔어요. 사람을 좀 만나야 나아질 것 같아서요. 아주버님은 초반에는 아주 정신이 아프셨는데 점점 나아지셨어요. 오히려 시어머님보다 아주버님이 충격을 많이 받으셨죠. 하긴 저라도 남편이 저와의 결혼 목적이 돈 때문이라고 하면 정말 충격받을 것 같아요. 물론 제 친정은 부자가 아니지만요. 아, 시조카는 당연히 아주버님이 키우고 있어요. 이것도 나중에 들은 사실인데 형님은 아이에게도 신경을 안 썼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몰랐는데 시조카의 입에서 나온 사실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알고 보니 형님 정말 나쁜 사람이더라고요. 형님은 시어머니에게 아이를 보여줄 때만 예뻐했대요. 만약 시댁에 가지 않는 날에는 밥도 제대로 차려주지 않았다고 해요. 배고프다고 하면 알아서 먹으라고 했대요. 학교도 그 좋은 고급 사립학교에 가고 싶지 않았는데 안 가겠다고 하면 소리를 지르고 나가라고 하니 어쩔 수 없이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쓰러져서 병원에 계실 때도 형님은 살판나서 불륜남과 노느라 아이는 챙기지 않았다고 하네요. 아주버님이 매우 바빠서 집에 잘 못 들어가셨는데
시조카는 그럴 때마다 혼자 집에 있었다고 해요. 기본적으로 밥도 잘 챙겨주지 않았대요. 이 소리를 듣는데 시조카도 너무 안쓰러웠어요. 시조카는 오히려 엄마가 이제 같이 살지 않고 아빠와 할머니랑 살게 됐다고 듣자 눈에 띌 정도로 좋아했어요. 시어머니는 시조카의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당신 집으로 데려가셨죠. 어머님이 손주들에게 정말 잘해주셨거든요. 시조카한테도 잘해주셨지만 저희 아이에게도 최고였어요. 저희 아이도 할머니 보러 가자고 하면 정말 좋아해요. 아주버님도 처음엔 모르셨다가 나중에 시조카의 얘기를 듣고서는 그만 힘들어 하셨어요. 저런 이상한 여자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사건을 겪으면서 저는 정말 그냥 착하게 사는 게 최고라고 느끼게 되었어요. 그리고 거짓말은 결국 들통난다는 사실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요. 그 뒤로도 시어머니는 저에게 틈만 나면 잘해주려고 노력하셨어요. 제가 친언니가 있다고 했잖아요. 언니와 함께 운영하라고 요즘 유행하는 대형 카페도 따로 차려주셨어요. 그렇게 저는 얼떨결에 카페 2개를 운영하게 되었네요. 제가 분명 자신 없다고 거절했었는데 그냥 뭐 하지 말고 그럼 통장으로 들어오는 돈이나 세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친언니가 제가 너무 묻어내서 속 터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오히려 살다 보니까 이런 행운도 찾아온다고 정말 신기해했어요. 저는 정말 가만히 있다가 요즘 예상치 못한 돈벌이에 신이 나요. 남편이 나쁘게 살면 다 저렇게 된다고 하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식당은 저희 부부도 물려받지 않으려고요. 시어머니에게 날 잡고 진지하게 말했어요. 어머님, 작은 백반집부터 시작하셔서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오로지 어머님의 손에서 탄생한 가게니까 끝까지 어머님이 책임져 주세요. 나중에 할 만큼 하셨다는 생각이 들면 저희 좋은 추억으로 회업하기로 해요. 저희가 이렇게 마음을 전하자 시어머니는 우셨어요. 그렇게 강해 보이던 시어머니가 우시니까 저도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둘이 그래서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 한편으로는 시어머니가 안쓰럽더라고요. 아들들하고 며느리들과 손자들에게 그렇게 잘해주시는 분인데 그걸 나쁜 마음으로 형님이 이용한 거잖아요. 안 그래도 남편을 일찍 여의시고 정말 고생 많으셨을 텐데 말이에요. 작은 식당에서 저렇게 지역 명소가 되기까지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셨을까요? 그래도 힘든 티 절대 안 내시고 저희를 항상 더 챙겨주시려고 노력하셨거든요. 저희 시어머니가 싫은 소리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더 해주지 못해서 안달이신 분이세요. 저렇게 좋으신 분인데 정말 너무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저도 배신을 당해본 적은 없지만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지더라고요. 그것도 저렇게 노골적으로 티가 나게 잘해주다가 배신을 당한 거니 시어머니 속도 말이 아닐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제가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시어머니에게 더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형님처럼 목적을 가지고 잘하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 시어머니 너무 좋으신 분이니까 제가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워낙 제 성격이 내성적이라 형님처럼은 못해요. 그냥 평소보다 연락 한 번 더 드리고 얼굴 한 번 더 찾아뵙고 그러는 거죠. 남편도 제가 시어머니에게 잘하니까 제 친정에 더 잘하더라고요. 그걸 보면 제가 더 잘하고 그런 선순환이 계속되었어요. 결혼 생활이란 게 서로 이렇게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과유불급이라고 하잖아요. 형님도 돈 때문에 그랬던 건데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욕심내지 않고 그냥 제 현재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려고 해요. 남편과 아들과 행복하게 살고 있고
시어머니와도 형님이 없어지니까 더욱 사이가 좋아졌어요. 중간에서 튀는 사람이 없으니 오히려 편해지더라고요. 시어머니도 오히려 형님이 나가니까 편해지셨대요. 제가 조심스럽지만 천천히 다가가는 게 너무 보기 좋다고 어찌나 칭찬하시던지요. 저는 오히려 그렇게 칭찬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가족에게 중간에 살짝 시련이 있었지만 결과만 보면 저희 정말 행복해졌어요. 서로 진심을 알게 되니까 예전보다 훨씬 분위기도 유연해졌고요. 이제 살면서 큰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씨가 이제 기온도 많이 내려갔어요. 건강관리 유의하시고 행복한 연말 준비하세요. 감사합니다.